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1월 17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진술이 쌍방울 전직 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건 김성태, 이재명 두 사람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이죠.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는 김성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얼굴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강제 송환되어서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다, 전화를 한 적도 없다,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 모른다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자, 그것도 전직 쌍방울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는데, 자, 이 비서실장은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즉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으로 일할 당시 그 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칠 진술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재판 공판에서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전직 쌍방울 비서실장 A씨가 자, 검찰의 질문에 서로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검찰은 A씨에게 진술 조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로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당시 답변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A씨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검찰에 나와서 서로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진술한 당시 자신의 진술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 나와서 증인이 서로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이러한 진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이 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떤 장면에서 이분들이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묻자 주로 이화영은 김성태와 직접 연결되는 분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용철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자,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하자 역시나 이 A씨는 맞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서 2년간 같이 일하면서 자, 2019년에서 2020년이면 쌍방울이 정말 대북 지원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그 대북 지원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런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검찰에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은 서로를 모른다라고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가까운 관계였다. 자, 이걸 진술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또 새롭게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도와 쌍방울 어떤 관계였느냐, 이 커넥션이 중요한데 사실 2018년부터 19년, 20년 이렇게 경기도와 쌍방울이 둘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쌍방울은 직접적으로 쌍방울이 나선 게 아니라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이러한 대리인에 가까운 이런 단체를 앞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쌍방울이 앞세웠던 이 아태협이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모든 일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평화 무드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지원 사업도 1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부에 추천을 했는지 통일부가 이 아태협을
뭐 과거 전혀 경험도 없는 이 아태엽을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로 선정을 해줬고, 경기도에서도 이 아태엽에 약 15억 원의 보조금을 대북 지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죠. 자, 그래서 경기도와 아태엽이 서로 같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김성태와 이재명이 서로를 몰랐다? 이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자, 오늘 재판 과정에서 또 이런 진술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은 공판에서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쌍방울이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A씨는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0억 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상 승인이 나지 않자 우리가, 즉 쌍방울이 대북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북한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여러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에 막혔겠죠. 그래서 쌍방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지금 2019년 초에 중국 전양에서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죠. 지금 당시에 이 쌍방울 측이 그 해외로 밀반출한 그 외화만 달러로 640만 달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실제로 북한에 얼마가 넘어갔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이미 드러난 것은 50만 달러죠. 50만 달러가 김영철과 그리고 또 다른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해졌다. 자, 이거는 확보가 됐는데 그 나머지 금액 중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뇌물로 이렇게 북한에 전달이 되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 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북한을 상대로 여러 가지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죠. 경기도가 이걸 알고서도 무기를 했는가, 아니면 공모를 했는가, 아니면 쌍방울의 단독 로비였는가.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쌍방울 측과 경기도 사이의 커넥션, 사실 아주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또 이들을 연결해 준 그 고리에는 김만배의 측근, 즉 오토바이맨으로 알려져 있는 조폭 출신의 최우향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런 여러 가지 했던 일과 관계를 보면 서로 절대 모를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라고 지금은 내 발뺌인지 서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말 모르는 사이인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앞으로 더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날이 오겠죠. 감사합니다.